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 경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 줍니다. 법조문 맞아요. 2번 임대인값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 자, 유치권 동네에서 권리금 세 글자가 뜨죠. 그러면 권리금 밑에 쯤 가면 권리금 반환 채권이 나와요. 권리금 반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이 건물에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좀 잡아요. 보증금, 권리금 안 돼.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읽다가 권리금 나오면 소수로 가요. 권리금은 안 돼.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체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법조문 여기에 밑줄이죠.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내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내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동네 싸움이에요. 유치권 행사를 채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저쪽 동네 행동을 이쪽 동네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채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내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외워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잘 모를 때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진행한다로 밀어버려요. 동시항변권 행사 중이라도 똑같아요.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지문이 두 개가 걸쳐요. 일단 이게 더 잘 나와요. 외워야 돼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X 틀린 거 정답 4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 쉽죠.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과 성립한 담보물권 법정. 하지만 유치권 성립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제 특약 유효. 5번 나 5번. 5번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채무자 승낙 없이 얘가 중심이에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이 유치건물 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임대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경락이든 소유자이든 누구한테도 얘는 들이댈 수 없다. 너는 적법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 가지시고 틀린 것은 3번 정답이고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개 금이 뜨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1번 엄청 나오죠. 유치권자 경매권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줍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또 줍니다. 유치권자 경매권 인정된다.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뭐 3번, 4번도 아주 잘 나오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자, 52번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라도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자, 어디 밑줄 동그라미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소수로 가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 등기 박은 놈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전 있다. 맞아요. 2번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자, 항상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중심 잡아요. 어디에 동그라미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주택 거주 사용은 설사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죠.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동물에 빵 하시고 주택 거주 사용은 승낙 없어도 괜찮아. 적법. 따라서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3번.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경매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중심.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점유 있고 채권 있고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네. 그러면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이놈은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점이 있었죠? 채권 들어왔죠? 변제기가 들어왔죠?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따라서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너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X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비교하세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다. 그럼 나는 무조건 경락에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절대 경락에 들이댈 수는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아까 점유 취득 시효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4번. 유치권은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저당권하고 달라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치권에는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물상대에는 누구한테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자에게만 인정. 맞아요. 5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없다로 끝나고 보존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3번이죠. 1번, 3번.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나는 경락에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나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기 3번. 유치권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에만 인정.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거 맞네. 맞네. 네가 정답이구나. 1번에서 정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2번. 지금부터 X지문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떴어요. 뭐가 떴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 그럼 소수로 가요.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채무자 가반대 승용차가 가면 안 된다겠어요. 바로 유치권 날라가 버려요.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합니다. 자, 간접점유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유치권 성립할 수는 없다. X. 3번.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보증금 안 돼. 피담보 채권 될 수 없죠. 개연성이 없으니까. 목적물로부터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개 금이 뜨면 무조건 부정.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4번.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없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 포기 특약, 유효. 이 포기 특약, 배제 특약은 꼭 특약의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이 3자가 누구? 내 남편, 내 애인, 내 신랑도 이 포기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3자도 효력 주장할 수 있다. X. 5번. 건축 자재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건축 자재가 이 동네에서 뜨면 건축 자재 매매 대금이에요. 따라서 저기 봐요. 건축 자재 매매 대금 이렇게 연결시켜 봐요. 건축 자재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은 유치권 안 돼. 행사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결국 3번, 5번 넘버 1
아까 권리금 포함해서 보증금, 아까 권리금 5번. 건축자재, 매매대금 이 세 가지 금이 뜨면 결정성이 없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다 부정으로 끝나요. 2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 그러면 안 돼. 또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고. 1번. 유치권자에게는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오로지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또 경매권은 준다.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상대위성은 없어요. 하지만 경매권은 준다. 이 세 개를 같이 해야 돼. 우선 변제권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성 없다. 하지만 경매권은 준다. 경매권은 있다. 이 세 개를 같이 해요. 배제특약 효력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틀린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설정자 이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권이 미치느냐 동네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 차임채권에는 이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차임채권 이제는 미친다. 압류 전으로 나오면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요.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 차임채권에만 이제는 미친다. 맞아요.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아이고 고마워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겠죠. 저당권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항상 종놈은 주인과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 나오면 안 돼. 맞죠? 3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과연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싸움에 해결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야 돼. 저당권이 바뀌기 전에 지상권이야. 그러면 저당권이 바뀌기 전에 내가 이미 지상권이 있었단 얘기지. 나는 선바. 항상 유익권자가 내가 돼요. 나는 선바. 선바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바예요. 선바. 나는 저당권 전에 이미 박아놨구나. 나는 선바. 선바는 경매 매각으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4번. 저당권 설정 토지 소유자가 그 외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볼 것도 없어. 건물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지문은 길지만 뭐예요? 건물 농작물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요. 왜요?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부합물이 아니니까 건물 농작물이 이 동네에서 나오면 무조건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의 동그라미를 마지막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건물 농작물이 뜨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부합물이 아니니까. 자, 5번.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야. 5 된 사람은 안 보고 5번. 5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이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할 수 있다. 협의 취득 보상금 매매대금이죠. 협의 매매예요. 매매. 국가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매매. 매매대금은 가치 변형물이 아니죠. 따라서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는 없다. 외우는 거예요. 협의취득 보상금은 이유랑 같이 외워요. 매매대금도 우리 시험에 뜨니까. 협의취득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이 아니에요. 수용보상금이 아닌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협의취득 보상금 얘는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아니에요. 가치 변형물이 아니니까 물상대의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계속 외웁니다. 1번 압류 후 수취하는 차임채권 과실이 나오면 이제는 미친다. 3번 나는 선바구나. 여기서 선바를 찾아내야 돼. 내가 먼저구나. 선바니까 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 농작물이 나오면 절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유 부합물이 아니니까 부합되지 않으니까. 협의취득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 아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 협의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할 수는 없다. 없다. 다 정답 지문. 1번 정답 지문, 5번 정답 지문. 자, 55번 저당권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자에게 저당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지역권 저당권 나오면 절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2번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채권이 주인이 죽었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할 건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그렇지. 3번 부동산에 저당권이 옳은 것 정답 나왔어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정성에 따라 소멸할 건데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맞아요. 정답. 자, 3번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2번 저당권자 경매 신청으로 목적물이 매각 날라가면 이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구나.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X.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초당권자는 물상대할 수는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밑줄? 제3자 압류라 하더라도 무방하다.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 넘버 원. 따라서 제3자 압류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고마워. 내가 압류하려고 했더니 네가 압류해줬구나. 고마워. 하고 지가 채버릴 수 있다.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답 지문이에요. 제3자 압류라도 상관없다. 이걸 외우시고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외우시고 따라서 3자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이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고마워 하고 지가 채버릴 수 있다. X. 5번 제3취득자가 이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자, 3취득자 세 번째 법조문. 3취득자가 이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3취득자 지문 중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법조문. 3취득자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다 정답 지문이에요. 5번도 정답 지문, 4번도 정답 지문, 3번도 정답 지문, 1번도 정답 지문. 다 정답 지문. 이런 데서 실수하지 않으면 지문 한두 개 물음표 놔도 여기서 정답 지문 고르란 얘기예요. 시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5지문 다 몰라요. 왜? 해마다 첫 기출을 등장시키니까 중간에 반드시 물음표 나와요. 물음표하고 흘려보내고 흘러가겠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 싸움이에요. 자, 56번 저당권 틀린 것은 그래서 달달달달 하란 얘기예요. 백선 지문 500개 하고 특강자료 거기 지문 그러면 합쳐서 한 1000개 돼요. 1000개만 달달달 하면 무조건 60점 넘어요. 60점 뭐야? 7점대도 맞지. 아셨죠? 계속 들어요. 왔다 갔다 할 때 들으면서 따라해요. 민법은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에서 문제 풀어봐. 그럼 다 중심. 있다 없다. 중심. 아까 제가 동그라미 밑줄을 하는 거 봤죠?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걸 본인이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남은 기가. 그러면 민법 점수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1차 합격합니다. 자, 틀린 거.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항상 민법은 있다 없다 싸매요. 자,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내 저당권 등기를 누군가 불법 말소했어. 내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요. 나는 말소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떴어요? 여기 동그라미 해야 돼.
대본 판례. 경매로 누군가 날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말소 회복해야 되는데 경매로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나는 말소 회복한들 또 말소돼. 그래서 법원이 이 경우라면 당신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 대본 판례예요. 그래서 저기 중심은 경매예요. 원래 불법 말소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복하기 전에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려. 느껴야 돼. 누군가 날려버렸구나. 내가 말소 회복 박은들 모든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 다시 말소돼. 그러니까 말소 회복 청구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대본 판례예요. 자, 맞아요. 2번.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자연스럽게 읽으면 설정자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돈 갚았죠? 채무가 소멸해 무효등기가 될 거예요. 이 무효등기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보면 중간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소수로 없다. 연결된 것 같이 맞는 지문으로 느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느낌으로 가면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 하지만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설정자 갑은 병한테 팔아제껴서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설정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느낌으로 가면 이건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갑이 병한테 팔아서 설정자가 갑이죠. 갑이 병한테 팔아제껴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 갚으면 설정자 소유자가 아니지만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다 넘어가요. 외워야 돼. 이건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그렇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도 여전히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 자, 3취득자 첫 번째 조문. 3취득자겠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소지전 셋 중에 하나 나오는데 소유권이 나와. 왜? 이게 법 조문이라 그래요. 3취득자는 경매인 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4번.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어디 동그라미? 농작물. 저당권 효력 농작물 건물 나오면 미치지 않는다.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5번.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 설정 전 부합이든 설정 후 부합이든 자, 부합물에 우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맙시다. 이거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물에 미친다는 우리 법조문은 당사자 합의로 다른 약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에요. 외워요. 부합물에 미친다는 법조문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우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이렇게 특약할 수 있다.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해당 법조문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렇게도 나와. 임의규정. 외워야 돼요. 5번 같은 건 외워야 돼.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외워야 돼요. 뭐 다 외워야 되지 뭐. 중심 잡고 외우는 거예요. 자, 2번. 설정자는 갑은 사람 넣어서 이해해요. 설정자 갑은 병한테 팔아제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돈 갚아서 채무가 소멸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소유권 물청으로 말소 청구하고 설정자 갑은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판례예요. 오케이. 자, 57번. 법정지상권 박스 문제. 옳은 걸 모두 고릅니다. 법정지상권 옳은 거. 기억. 미등기 건물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얘가 밑줄이죠.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불법 건물이든 다 보호해 준다. 법정지상권 태어납니다. 맞아요. 기억 들어가야 되고. 자, 니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달라집니다.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뭘 찾아내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야. 토지에 저당권이 박혀있고 여기 봐요. 구후 건물이 올라갔구나. 먼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구후 건물. 그럼 이 토지는 무슨 토지? 나대지예요. 나대지.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이렇게요. 토지 저당권 박힌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왔고 이 토지는 나대지구나. 그러면 나대지 세 글자가 뜨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 안 돼.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나대지 후 건물에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X. 자, 디귿.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더 이상 읽지 말아요. 어디 동그라미? 토지 건물에 저당권 2개 박힌 거.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는 네 글자가 뜨면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않는다. 나대지를 찾아내고 니은. 이것은 공동저당.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이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이 새로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어차피 중간은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공동저당 나오면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니은디고 또 X. 자, 리을.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자, 저당 여기 밑줄 하시고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규정 반드시 지켜야 돼요. 따라서 저당 저기 밑줄 하시고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약정은 효력 없다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그리고 옳은 건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특히 니은. 우리 기출 6번, 정답지문 3번. 나왔다 하면 정답지문. 작년 정답지문도 이놈. 나대지. 근데 나대지를 찾아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문장에 익숙해져요. 토지에 저당권이 먼저 박혀 있어. 구후 건물이 올라갔구나. 이 문장. 나대지 세 글자가 뜨면 쉽죠. 나대지. 뜰 때도 있고 이렇게 안 뜰 때도 있으니까. 나대지는 안 돼. 무조건 부정이에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잖아요.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이게 저당권 법정지상권에서 성립하지 않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새 놈이야. 새 놈.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옳죠. 1번. 58번. 일괄경매. 틀린 걸 모두 고릅니다. 틀린 거.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하고 반대예요. 반대. 자, 일괄경매 기억.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이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마지막만 봐요. 일괄 경매 지문이에요. 일괄 경매 지문에서 건물 경매 칠수는 있지만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어요.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수는 있지만 건물 매각대금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어요. 일괄경매 넘버 원이 이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래서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수는 있어요. 자, 봐요. 일괄경매 칠수는 요건.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 건물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일괄경매 치려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돼.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갈 것.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일 것. 일괄경매 문제 한 문제를 맞히려면 일괄경매 칠 수 있는 요건 2개를 외워야 돼요. 건물은 토지 저당권 후 나중에 올라갈 것.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등기 안 박혀 있는 이 건물도 함께 일괄경매 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이때 건물까지 같이 경매 날렸는데 이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없어요. 경매만 칠 수 있지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어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건물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는 거예요. 법조문 X예요. 기억 하나 들어갈 거예요. 자, 니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이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사용수익권을 설정받은 자, 임차인으로 생각하시고, 토지 임차인이 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후 설정자가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이 토지 건물 일괄 경매칠 수 있다. 자,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중심,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중심 단어 제가 잡아내라. 중심 단어를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죠. 처음에는 임차인 건물이었지. 하지만 설정자가 사버렸지. 그러면 이제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기 때문에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고 여기에 동그라미 밑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수로가 결정돼.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구나.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그래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 올렸죠. 이 상태에서 일괄경매 못 쳐요. 설정자께 아니니까. 하지만 설정자가 세입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그럼 설정자 소유 건물 떴죠? 그럼 일괄경매 칠 수 있다. 맞아요. 탈락돼야 될 거고. 디귿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이 토지에 축조한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일괄경매 칠 수 없다. 자, 또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해야 돼요? 뭐 읽었는데 돌아버리면 민법 못 푸는 거지. 뭐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자, 중심을 찾아내봐. 한 번 더 읽어보고. 건물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봐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설정자 건물 축조했어.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가 아닌 3자 소유 건물. 잡아요.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가 아닌 3자 소유 건물이지. 따라서 남의 건물을 저당권자 일괄경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설정자 지채무자 아닌 남의 건물을 어떻게 은행이 날려요.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 니은 설정자 건물이야지 일괄경매 칠 수 있고 설정자 소유가 아닌 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이제는 일괄경매 칠 수는 없다요. 결국 기억하고 디귿이 넘버 1, 2예요. 기억하고 디귿이. 디귿 3자 소유 건물 이것만 찾아내요. 3자한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어? 안 돼. 왜? 설정자 여기 있죠.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되니까 일괄경매 칠 수 있는 3자 소유 안 돼. 자,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구나. 건물이 이미 토지의 저당권 박을 당시 건물이 이미 있다고?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따라서 이미 있다면 일괄경매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괄경매 한 문제를 잡으려면 일괄경매 칠 수 있는 요건 2개를 외워야 돼요. 자, 여기 요건이 있죠. 기억.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박힙니다. 토지 저당권 구후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렇게 외우는 거 이 2개만 외우면 돼요. 토지 저당권 후 나중에 올라갈 것.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때만 일괄경매 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있어? 안 돼. 3자 소유 건물이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얘기를 할 거. 일괄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매각대금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경매만 칠 수 있어. 건물 우선 변제권은 없어. 이유,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면 일괄경매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사람들 다 돌아버리거든. 일단 지문이 길어. 돌아버려. 읽다가 뭔 소린지를 몰라.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민법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민법은. 2차 과목하고 다르다겠어요. 2차 과목하고 다른 민법의 특성.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심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중심 단어 잡고 있다 없다. 중심 단어 잡고.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좋은 말로 키워드. 키워드라고 할 뿐이지. 저는 영어를 싫어해요. 중심! 중심! 중심 잡아요. 중심. 결국 틀린 거였나요? 기억 리을이 틀려요. 기억 리을.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저당권 맞췄고, 저당권에서 본 지금까지 지문 있잖아요. 거기서 정답 좀 바뀌어요. 진짜 달달달 해봐요. 진짜 저 믿어봐. 근저당 옳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 원인도 변경할 수 있고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질문 하나. 자, 채무 원인 채무자 바꿀 때 후파 승낙 있어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후파 승낙 필요 없어요.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바꿀 때 후파 승낙 받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X. 2번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외워요.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지가 땡길 때 마지노선이에요. 우선 변제 받는 마지노선. 따라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지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 5억까지만 땡기는 거예요. 5억까지만. 5억을 초과한 2억 파트는 땡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옳은 거 정답. 자, 3번 채권 최고액이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할 필수적 등기사항 맞아요. 하지만 존속기간은 해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되는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X지문이 돼요. 4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넘버원. 근저당에서 넘버원.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한 경우 선순위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선순위 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돼요. 그래서 후파가 경매 쳤을 때 선파를 물어봐요. 선파 채권은 경매 신청 드래그 해가면 안 돼요. 후파 선파가 나오면 경매 신청 드래그 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돼요. 이놈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자, 5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변제만으로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봐요. 동네. 이거 넘버 2 확정 시켜보니까 7억. 그런데 등기 박혀있는 채권 최고액은 5억. 초과하죠? 확정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사건이에요. 7억 5억 사건. 그러면 물상보증 주어를 잡아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7억 5억 사건, 초과 사건, 물상보증인 또는 삼취득자는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삼취득자는 등기 박혀있는 5억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X예요. 결국 4번, 5번이 넘버 1, 넘버 2예요. 4번. 근저당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엄청난 정답 지문이 4번, 5번이에요. 자, 1번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 원인 변경,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후파 승낙 필요 없습니다. 3번 최고액만 필수적 등기사항, 존속기간 결산기는 필수 등기사항 아니에요. 자, 60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해서 지채무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여기 기간 정함이 없어. 기간 정함이 없죠. 밑줄 하시고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즉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해지해서 확정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오면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가 은행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해서 이 시점에서 지채권 확정시킬 수 있다. 맞아요. 2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되지만 이놈만 포함 안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도 포함되고 지원배상도 전부 다 최고액에 포함돼.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워야겠죠. 3번.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지연 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일지라도 이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자, 어디 확정 후 발생한 게 원본 채권이래요, 이자래요.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됩니다. 그래서 확정 전 원본 채권에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챙겨준다. 이자는 챙겨준다. 그래서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확정 후 기존 채권 발생 이자는 챙겨준다. 담보된다. 뭐가 담보되지 않아요? 확정 후 발생하는 새로운 원본 채권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자는 기존 채권이 발생한 새끼. 이자는 담보된다. X 틀린 거 정답. 4번.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확정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구나. 7억 5억 사건. 7억 5억 사건. 이때 주어가 누구예요? 채무자는 나왔죠. 채무자는 무조건 7억 전부 갚아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연결됐죠? 채무자는 이렇게 전부 전액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지 뭐. 하지만 아까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삼취득자는 전부가 아니라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하시고 5번 넘버 1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지채권 확정된다. 자, 후파 3파 없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언제 확정돼 이놈 채권액은 그대로 드래그 해가라 했어. 경매 신청한 그 시점, 경매 신청 시 확정. 근저당권자 지가 경매 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확정. 하지만 지 후파가 경매 신청하면 선파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 시점에 이 두 놈이 똑같이 두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넘버원이지. 그것도 정답지 뭐. 특히 후순위, 선순위. 이놈 똑같아요. 똑같이 넘버원이. 자, 됐네. 확정 후 이자는 담보된다. 이렇게 오시고. 확정 후 원본 채권은 담보 안 된다. 두 개 같이 하시고. 초과사건. 물상보증인 삼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하지만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변제. 자, 서머리하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저당권 달라요. 우선 변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상대위성도 없는 거예요. 자,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 결련성. 없는 놈, 세 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놈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에요. 결련성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 될 수 없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자, 간접적으로도 상관없어. 옆집에 맡겨야 돼. 옆집에 3자. 따라서 왼쪽 놈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됩니다. 무조건 부정.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먹힙니다. 유효. 자, 이 배제 특약 포기트 효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나는 경락인데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나는 경락에 들이댈 수 없다. 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 줍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줍니다.
유치원 의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인정 못합니다.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자, 채무자 승낙 없이 주택에 거주 사용한다.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승낙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 따라서 채무자는 이 경우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올해 다른 시험에서 떴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택 거주 사용은 적법이다 이렇게 떴어요. 자, 이놈도 제가 강조 안 했지만 올해 다른 시험에 떴어.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특강에서도 다 있지만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죠. 따라서 소유자든 경락이든 누구한테 들이댈 수는 없어요. 이놈이 적법 임차인이 아니란 걸 빨리 느껴야 돼. 도와주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지채권 여기부터 하는 거야.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하는 거예요. 법조문. 따라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지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조건 진행한다. 동네 싸움. 저당권. 누군가 내 저당권 등기를 불법 말소했어. 자, 내 물건 소멸하지 않아요. 나는 말소 회복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말소 회복하기 전에 경매로 날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 경매로 결국 말소되게 돼 있어. 아예 회복 청구 안 받아준 대법원 판례. 자,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자,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우리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자, 건물, 농작물 나오면 절대 저당권에 미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물상대의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정답지문. 따라서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물상대의 할 수 있다. 고마워 하고 지가 체벌을 하겠어요. 자, 매매대금, 협의취득보상금은 가치변형물이 아니에요. 따라 협의취득보상금에 물상대의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물상대의 되는 건 수용보상금, 보험금, 전세금에만 물상대의가 되는 거예요. 자, 과실 노타치. 차임증 노타치. 하지만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갔다면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 차임채권을 이제는 미친다. 압류 후 확인하시고. 실행 파트.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 아하, 내가 먼저 봐갔구나. 나는 선빠구나. 선빠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선빠니까 경매한테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유.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매에 들이댈 수 없다. 하지만 유치권만큼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이거 법정지상권이네.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다 챙겨줍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하지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 나대지. 토지저당권 후 건물이야. 이렇게 다 나와요. 나대지는 안 돼. 공동저당 네 글자가 뜨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자,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규정. 따라서 배제특약은 무효. 저당권, 법정지상권, 배제특약은 무효. 일괄경매. 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일괄경매 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박혀요. 그 후 나중에 건물 올라올 것. 자,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따라서 여기 어긋나요. 건물이 나중에 올라야 되는데 일이 있다고? 안 돼. 건물은 설정자 소유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3자 소유라고 안 돼. 설정자 임차인이 주겠지만 설정자 소유 왔죠? 그러면 있다. 처음부터 설정자죠? 있다. 하지만 건물의 양도에서 3자 소유로 건물이 넘어가 버려. 일괄경매 질 수는 없다. 자, 일괄경매 건물까지 나뉠 수 있어. 하지만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건물 매각대금 이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정확히 하면 돼. 이 두 개를 외우고 이걸 외우면 돼. 이걸 외우면 이놈이 해결돼. 세 개가. 삼취득자 경매될 수 있어요. 대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삼취득자. 소지전.
지역권, 저당권, 반환청권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량도 안 되겠죠. 종놈이니까. 자, 채권이 소멸했네요. 당연히 저당권은 부정성에 따라 소멸할 건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소멸했네요. 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자, 저당권 설정 후 가족한테 저당권 받았죠. 저당권 소유권이 삼자한테 이의죠. 가족한테 팔았어. 자, 현재 소유자 병은 소유권 물청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 돈 갚았을 때. 하지만 설정자는 팔아제껴서 현재 소유자 아니죠. 그렇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팔아제껴서 설정 현재 소유자 아니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외워요. 자, 근저당 확정 전이라면 채무 원인,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어요. 자, 변경할 때 후부파 승낙 필요는 없다. 승낙 요하지 않는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박을 필수적, 필요적 등기사항. 하지만 전속기간 결산이 있다는 건 필수적 아니다. 임의적.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자 전배상은 전부 다 포함시켜줘요. 이놈만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이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제끼고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확정 채권액이 등기 박혀있는 채권 최고액 5억을 초과한 경우 7억 5억 사건 그러면 채무자는 이 경우에 7억 전부 갚아야 돼요. 하지만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삼취득자는 등기 박혀있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넘버 2. 자, 확정 사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대로 드래그 경매 신청 그 시점에 예채권 확정. 하지만 후오빠가 지금 후오빠가 경매 쳤어요. 그러면 후오빠는 경매 신청이 확정돼. 근데 이건 시험 안 나와. 선빠를 물어봐요. 후오빠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채권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 시 드래그 해오면 안 돼요. 경매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 시점에 선빠 채권은 확정. 자, 확정 후 새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아. 하지만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에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된다. 확정 후 발생 이자, 새끼는 챙겨준다. 원본 채권만 담보한다. 됐어요. 우리 10분간 쉬고 계약법 갈게요.